혹시 이런 변화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말없이도 눈빛이 통하던 남편이 요즘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 괜히 말을 걸면 귀찮아하는 것 같고 웃음도 줄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이 변화를 두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원래 남자들이 다 그래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사실 이 변화의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관계의 횟수가 아니라 관계가 지속되면서 남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변화입니다. 놀랍게도 남편의 감정은 말이나 대화보다 몸의 경험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남편은 서서히 감정을 닫기 시작하고 반대로 관계가 이어지면 마음부터 먼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랑이 깊어서도 아내가 특별히 뭘 잘해서도 아닙니다. 남성의 감정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남편은 집에 오면 말이 없어지고 왜 어떤 남편은 나이가 들어도 아내 곁을 맴도는지 그리고 왜 부부관계를 자주 하는 남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 변화가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건 남편을 탓하는 이야기도 아내를 설득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온 감정의 공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는 남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감정 변화는 의외로 사랑 표현도 애정 멘트도 아닙니다. 바로 이유 없이 튀어나오던 짜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요즘은 괜히 말 걸어도 화부터 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이 감정의 뿌리는 성격이 아니라 몸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감정은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굳으며 감정을 설명하기보다는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일정하게 이어질 경우 이 방어 모드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관계 중과 이후에 분비되는 호르몬은 남편의 뇌에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게 되고 이 신호가 쌓이면 일상 속 긴장 수치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짜증부터 났을 상황에서도 그냥 넘기거나 말수가 줄어드는 대신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편이 일부러 참는 게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르는 빈도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즉, 인내력이 생긴 게 아니라 신경이 덜 곤두서는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아내의 말투나 행동과도 맞물려 작용하는데 남편의 감정 여유가 늘어나면 아내의 말이 공격으로 들리지 않고 부탁이나 제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대화가 끝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생깁니다. 많은 부부가 요즘은 싸울 일이 줄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파고들어 보면 서로 노력해서라기보다 남편 쪽 감정의 온도가 내려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 스트레스가 많은 남편일수록 이 변화는 더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밖에서 쌓인 긴장과 압박이 집안까지 따라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부부관계는 남편에게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감정을 풀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그 통로가 열려 있을수록 짜증은 줄고 침묵은 부드러워지며 말투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 단계에서 아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괜히 집 분위기가 편해졌어. 바로 이 지점이 다음 감정 변화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는 남편에게서 다음으로 나타나는 감정 변화는 아내를 대하는 마음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표현은 서툴고 말은 없지만 남편의 마음속에서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는 말이나 행동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는 아주 분명한 감정의 이동입니다. 관계가 이어질수록 남편의 뇌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안정과 연결시키기 시작하고 이때 형성된 감정은 위기 상황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밖에서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남편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욕구보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중심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남편은 아내의 말에
이전보다 덜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지적이나 조언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왜 또 잔소리야라고 받아쳤을 말을 그냥 듣고 넘기거나 짧게 반응하는 모습이 늘어납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의 형태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에서 건네는 말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달라도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말이 오가다 멈추는 지점이 생깁니다. 또한 이 시기에 남편은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걸고 싶어지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는데도 오늘 뭐 했어? 같은 사소한 질문을 던지거나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꺼내는 행동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관심이라기보다 정서적 연결을 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에 가깝습니다. 부부 관계가 자주 있는 남편은 아내를 통해 감정이 안정된 경험을 반복했기 때문에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요즘은 괜히 나한테 말 걸 일이 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감정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남편은 아내와 세상을 나누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 불편한 감정, 말로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을 굳이 숨기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부부 사이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편안함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 편이라는 감정이 단단해질수록 남편의 마음은 바깥보다 아내 쪽으로 더 자주, 더 깊게 향하게 됩니다. 이 흐름은 곧 남편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다음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부 관계를 자주 하는 남편에게서 그 다음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감정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보다 훨씬 깊은 곳, 바로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의 자신감은 일이나 돈, 사회적 위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남편 스스로가 느끼는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감각은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관계가 이어질수록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여전히 선택받고 있다는 감각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고 이 감각은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관계가 잦은 남편은 갑자기 성격이 바뀐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수가 조금 늘거나 반대로 말이 없어도 표정이 편안해지고 어깨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느긋해집니다. 이 변화는 의식적으로 자신감을 가져야지라고 다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과 감정이 동시에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남편은 아내 앞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덜 위축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평가, 인간관계에서의 작은 마찰, 예전 같으면 크게 흔들렸을 일에도 감정의 파도가 낮아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경험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부부관계는 단순한 친밀 행위가 아니라 나는 아직 쓸모있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선 남편은 아내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고 동시에 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괜히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곁에 있고 싶어하는 태도로 바뀌는 것이죠. 많은 아내들이 이 시기에 요즘은 괜히 사람이 밝아진 것 같다. 말을 안 해도 예전보다 든든해 보인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 내부의 균형이 다시 맞춰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의 회복은 남편의 감정을 바깥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집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안정될수록 남편은 관계를 지키고 싶어지고 그 결과 감정의 방향은 소유가 아닌 보호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남편의 마음은 또 한 번 다른 형태로 변화를 준비하게 됩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는 남편에게서 네 번째로 나타나는 감정 변화는 많은 아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점입니다. 바로 집착이나 소유욕이 아니라 조용한 보호 본능이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더 무심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예전처럼 과한 애정 표현이 없어서 관심이 줄어든 건가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 남편의 마음속에서는 정반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질수록 남편은 아내를 붙잡아 두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편안하게 지켜주고 싶은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소유감은 불안에서 나오지만 보호 본능은 안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가 자주 있는 남편은 이미 감정적으로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캐묻기보다는 그냥 잘 다녀왔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연락이 늦어져도 불안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서고 통제하려는 말 대신 괜찮아? 라는 짧은 문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남편은 말보다 행동이 바뀝니다. 피곤해 보이면 굳이 이유를 묻지 않고 조용히 챙겨주고 몸이 안 좋아 보이면 잔소리보다 먼저 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관심이 식어서가 아니라 아내가 자신에게 안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남편은 아내를 잃을까봐 불안해하지 않고 아내가 편안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하려는 쪽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말수를 줄이기도 하고 괜히 논쟁이 될 것 같은 주제는 스스로 피하기도 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이 시기를 지나며 예전엔 날 붙잡으려 했는데 요즘은 그냥 곁에 있어준다고 말하는데 이건 관계가 느슨해진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보호 본능이 생긴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감정을 채워주는 도구로 보지 않고 함께 편안해지고 싶은 동반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 보일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먼저 옆에 앉아 있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침묵조차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온 부부는 겉으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 보여도 감정의 뿌리가 아주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정감이 남편의 마음을 바깥 자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드는 마지막 감정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부관계를 자주 하는 남편에게서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감정 변화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리는 부분입니다. 바로 바깥 자극에 대한 마음의 차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욕망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굳이 밖으로 향할 이유가 없어지는 상태로 감정 구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도나 흔들림을 도덕성이나 의지의 문제로만 보지만 실제 남편의 마음에서는 만족감이 선택을 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부 관계가 자주 있는 남편은 이미 감정적으로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나타나도 그것을 붙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생겨도 깊게 이어지지 않고 비교 자체가 귀찮아집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이미 안정과 친밀, 인정이라는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남편은 스스로도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 같으면 괜히 눈길이 갔을 상황에서도 그냥 지나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것은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한 곳에 정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부부 관계가 꾸준할수록 남편의 감정은 분산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때 외부 자극은 위협이 아니라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 잡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선 남편은 아내에게 더 솔직해집니다. 숨길 필요가 줄어들고 방어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비밀은 줄어들고 관계는 단순해집니다. 많은 아내들이 요즘은 이상하게 불안하지가 않다고 말하는데 그 직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남편의 감정이 밖으로 흩어질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자리 잡히면 쉽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아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남편의 욕망을 붙잡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단단해질수록 남편의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내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스킨십이 아니라 남편의 감정 반응입니다. 많은 부부가 이 시기를 지나며 싸우지도 않는데 더 멀어진 느낌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갈등이 커져서가 아니라 감정이 천천히 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뜸해질수록 남편의 마음은 방어 모드로 이동합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단단해지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혼자 처리하려는 태도가 늘어납니다.
이 변화는 삐치거나 토라진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남편은 서운함을 표현하기보다 기대 자체를 낮추는 쪽을 선택하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 무관심처럼 보이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아내가 느끼는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감정은 틀리지 않습니다. 남편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정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가 줄어들면 남편의 뇌는 더 이상 집을 감정 회복의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피로와 스트레스가 그대로 쌓입니다. 그러면 사소한 말에도 방어가 먼저 나오고 대화는 짧아지며 설명은 귀찮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결이 끊겼을 뿐입니다. 연결이 끊긴 감정은 다시 이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회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부러 거리를 두지 않아도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고 침묵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부부가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꺼내놓을 통로가 막힌 상태에 가깝습니다. 부부관계는 그 통로를 여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인데 그것이 사라지면 남편의 감정은 서서히 안쪽으로 접힙니다. 그래서 웃음이 줄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지며 집안의 공기가 어딘가 비어 보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많은 부부는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연결의 빈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지점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보면 남편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지도 멀지도 않다는 사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감정을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남편의 감정은 말보다 경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부 관계가 자주 이어질수록 남편의 마음은 안정되고 방어는 낮아지며 아내를 향한 감정은 점점 단순하고 분명한 방향으로 모이게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줄어들면 사랑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연결이 느슨해지고 그 느슨함이 오해와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감정 변화는 특별한 남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성격이 무뚝뚝한 사람에게도 말수가 적은 사람에게도 표현이 서툰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남편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면 어쩌면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감정을 풀어놓을 공간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부부관계는 의무도 숙제도 기술도 아닙니다. 남편에게는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자리이고 아내에게는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면 말이 많아지지 않아도 집 안 공기가 달라지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서로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멀어진 것 같아 보였던 마음의 이유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편의 마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